세금 폭탄 충격. 헉. 세금 폭탄 맞습니다. 현금 살포 충격이죠. 예. 헉, 세금 폭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예. 사실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말입니다. 진짜 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게 발표가 될 때마다 놀라는 게 이게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표가 잠깐 틀려서 그러니까요.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민 부담률이요 32%입니다. 와, 엄청나죠? 이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여러분 국세, 그죠? 국세 그리고 지방세, 예, 여기에다가 연금, 여기에 4대 보험, 이것을 다 합친 거예요. 예, 이것을 다 합쳐 보니까 한나라 국민이 총 생산하는 총액 GDP의 32%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2010년만 하더라도 국민 부담률이 22.4%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7년에 25.4%로 올라갔었거든요. 찔끔찔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2018, 19, 20, 21, 22 장난 아니게 올라가죠. 당장 말입니다. 2020년에 22.7%가 2021년에는 29.8%, 2022년에는요 32%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버는 총액의 32%가 국세나 지방세나 아니면 연금이나 4대 보험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32%나. 역대 최고입니다. 완전히 충격 아닙니까? 완전히 충격. 그것도 말입니다. 2022년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냈어요. 이미 국민 부담금을 다 냈습니다. 32%라는 내가 버는 돈의 32%를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가히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이야기할 만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가렴주구 정권이 국민을 핍박해서 탈탈 털어가는 것, 이게 가렴주구 정권 아닙니까? 지금 가렴주구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2017년부터 2022년까지면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마치 말입니다. 현금을 살포하면서 국민들에게 엄청 선심을 썼는데 그 결론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사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뭐 부자들의 세금을 좀 더 걷었다 쳐요. 이것을 가지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생활 능력을 길러주는 쪽에 중심을 두는 정책을 썼다면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국민 세금을 걷어서요. 그때마다 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온 국민에게 뿌렸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뭐 재난지원금 내지는 재난희망지원금 희한한 명목을 내세워서 엄청나게 뿌린 결과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덮어쓰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덮어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진짜 여러분 그들은 입만 살았어요. 입만. 절대로 말입니다. 그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지는 않습니다. 입만 살아서 말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빼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를까요? 지금 당장 돈 준다고 하니까 도장 찍어주고 선거 찍어주고 이러니 이게 문제는 여러분들의 부담은 왕창 늘은 거예요. 왕창. 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지방세든 국세든 공적연금이든 4대 보험이든 안 올란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국민 부담률만 이렇게 올랐는 줄 아세요? 국세와 지방세는 안 올랐을까요? 국세와 지방세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23.8%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 5년 동안 20.8%나 올랐고요. 2017년에 18.8%인데 2022년에는 23.8%예요.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의 23.8%를 국세와 지방세로 걷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돈의 23.8%를 세금으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예. 23.4%라니 그렇게 큰 돈이에요. 여기에다가 예, 국민 부담은 연금이나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와우 32%나 되고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데도 말입니다. 이런데도 저는 예,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하면 또 전임 정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들 주머니에서도 지금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사실인데 말입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늘어나는 것을 보면 기함을 할 거예요. 보세요. 명목 GDP 5년간 증가한 것은 13.9%입니다. 경제성장률 쉽게 말하면 명목 GDP라는 게 경제성장률인데 경제성장률이 5년 동안 성장한 값이 13.9%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세 부담액은 36.1%가 늘어났고요. 사회보장기여금 이거는 공적연금하고 4대 보험입니다. 37.2%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문재인 케어니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니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세금만 왕창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뺏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거. 지금 시작. 모든 게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말입니다. 법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세금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예, 천정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가 부채 늘어나는 거 보면 세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말입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주머니는 그냥 국가의 호주머니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숫자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나라 부채 늘어나는 거 보세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저는 말로는 긴축 재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은 해요. 말은 긴축하지만 결국 예산도 2019년에 예산보다가 조금 더 증가하게 이렇게 예산을 5년 동안 증가한 만큼 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때 2021년이죠. 예산이 왕창 늘었을 때 그때 예산을 지금 거기에다가 더 늘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긴축이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긴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코로나19 이전에 대한민국 예산이 한 400조 됐습니다. 400조 좀 넘었어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5년 동안에 일반적인 평균 성장률을 감안을 하고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혹은 윤석열 정부의 희망사항까지 집어넣어서 예산을 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가 2021년에 400조 예산을 엄청나게 키워서 결국 600조 예산을 키웠거든요. 600조. 마지막에는 607조 8천억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정부는 더 얹었어요. 여기에다가 637조 8천억으로 얹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2019년 코로나19 이전의 예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이것은 결국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산을 그만큼 말입니다. 긴축이라고 말은 하는데 긴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긴축이라고 이야기하든 그 말의 뜻이 어떤 뜻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국가 부채가 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022년에요. 1067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GDP 대비 49.7%였습니다. 올해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134조 4천억 원 49.8%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8월까지 보면 벌써 1110조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 기준으로 1134조 4천억 원은 절대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부채를 계속 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여러분들이 갚아야 돼요. 제가 갚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 부담률은 늘어나고 조세 부담률은 더 늘어나고 결국은 이제 세금 폭탄이 시작이 됐다. 앞으로 계속해서 세금 폭탄은 여러분 곁으로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였던 이유가 아무래도 세금이 적고요. 국민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기에는요. 진짜 어렵고요. 결국은 각자 도생만이 답이에요. 두고 보세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금, 연금에 대한 부담이 이미 역대 최악이고요. 이 최악의 예산을 여러분들이 다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도 다 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참 못된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거 국가 부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지만 사실 야당은 재정 준칙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또 풀겠다는 거예요. 풀으라면 풀으라죠.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우리가 권력만 잡으면 된다. 그런 국가와 민족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그런 발상 아마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한쪽은 풀겠다 한쪽은 안 풀겠다는 아닌데 사실은 풀겠다예요. 한쪽도. 긴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풀거든요. 결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폭탄을 맞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부채는 커지고요. 그 부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충격파는 앞으로 더 커진다 이런 생각도 들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자리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세금은 세금대로 늘어나고 그러니 국민만 죽어나는 안타까움이 절로 한숨으로 토해져 나오네요. 참 안타깝습니다.